은 췌장암을 유발시키거나 췌장 기능 자체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제 췌장의 기능은 췌관을 통해서 12지장에 췌장에 갖고 있는 이자액을 보냅니다. 보통 췌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 장기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관심이 없는 장기일 수도 있지만 간암이 있다, 담도암이 있다, 아니면 또 위암이 있다. 이 중에 췌장암을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현대의학에서는 되게 짧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좀 뭔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간암이 있거나 다른 암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췌장을 관리 잘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췌장의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췌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췌액을 보내는 외분비 기능이 있고요. 췌장에는 또 당뇨에 관여하는 인슐린에 관여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내분비. 그래서 췌장은 되게 신기한 게 췌장은 되게 작아요. 작은데 외분비, 내분비를 통해서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소화액도 만들어냅니다. 사실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우리 몸에 몇 군데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췌장이에요. 췌장. 뇌 하면 호르몬 만드는 기관이죠. 근데 췌장도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외분비란 땀이나 소화액 같은 이 분비를 어떤 관을 통해서 신체 표면이나 위장 관 속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요. 내분비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생성한 호르몬이나 생물학적 활성 물질을 어떤 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몸속이나 피 속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에 암에 걸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췌장세포의 약 95%는 외분비에 관여합니다. 거의 다 외분비, 소화에 관여하는 액을 만들어내고요. 췌액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소장의 첫 부분이 어디죠? 12지장이죠. 소장을 내려오기 바로 이 부분이 12지장인데 이곳에 가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 중에서 단백질과 지질, 탄수화물의 소화 효소에 관여를 합니다. 사실 췌장액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껴보셨겠지만 가끔 아래쪽 배가 아프거나 췌장이 소화액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왜 배가 아프지? 그럼 사람은 거의 다 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된다. 간에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췌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느껴지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췌장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췌장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췌장이 안 좋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췌장암이 걸릴 수 있는 몇 가지 부분 중에 뭐 굉장히 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흡연. 흡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흡연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간접 흡연도 안 좋아요. 간접 흡연. 이 간접 흡연 중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왔는데 이쪽 부분은 담배를 피우는 분이고 나는 안 펴요. 그러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 간접 흡연이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하얀 백지 위에 먹물을 쏟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계속 담배를 피우는 몸이라면 담배로 인해서 내 몸이 계속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몸에 계속 담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염되지 않는 몸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양이라도 몸에 많은 해를 줄 수 있으니까 간접 흡연 굉장히 좋지 않아요. 흡연 같은 경우는 췌장암에 걸릴 확률을 똑같은 조건에서 5배 정도, 엄청 많은 양이에요. 5배 증가시킵니다. 난 내가 만약에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좀 있어. 그런데 그때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을 굳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은 정말 췌장암에 안 좋습니다. 흡연이 뭐 폐암만 만든다? 전혀 아니에요. 췌장암에 정말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당뇨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뇨. 사실 내가 기본적으로 당을 처리를 못하는 상태의 몸이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데 자, 당뇨나 췌장염은 췌장암이 걸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라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에 문제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 가장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질병은 몰라도 췌장암은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췌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 그러면 몇 배까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냐면 18배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가능성이 엄청 많아져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 췌장암에 대해서 그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말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 췌장암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췌장암 걸린 분들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췌장염도 간염이나 위염보다 훨씬 더 통증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버드 대학에서 시험한 게 있어요. 실험한 게 뭐냐면 두 마리의 개에게 누관을 이제 꽂습니다. 한 마리는 간에 꽂아요. 그래서 간에 꽂아서 담즙을 빼내요. 담즙을 빼내는 것도 이 개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마리는 췌장에다가 누관을 꽂아서 이자액, 그 중에 내분비나 외분비 액들을 뽑아냅니다. 어떤 개가 빨리 사망했는지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비교를 해요. 근데 간에서 누관을 꽂아서 뽑아낸 이 개는 1년, 2년 삽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그래도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생존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췌장에서 누관을 뽑은 개는 몇 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죽는 개들 대부분이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췌장에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에요. 지방은 췌장암을 유발시키거나 췌장 기능 자체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육식의 포화지방, 동물성 단백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효소가 없거든요. 췌장은 우리가 채소를 안 먹고 고기만 먹을수록 췌장 기관이 커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췌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췌장 비대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식사를 피하자,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췌장이 망가질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이 이미 엄청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소가 없는 음식을 섭취할 때 가장 우리 몸에서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췌장입니다. 효소가 없는 음식들 있죠. 우유,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 가공식품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효소가 아예 없을 수 있어요. 효소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도 우리가 많이 먹는다. 만약에 내 한 끼를 라면으로 때웠어. 그럼 효소 없는 식사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해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위장 아니에요. 간 아니고요.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특히 고기라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해를 받는 곳이, 가장 많은 해를 받는 곳이 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 기능이 좋아서 위산이 잘 나오고 소화효소가 정상적으로 해도 췌장과 대장, 간, 신장의 육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는 소화를 잘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췌장에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육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딱 먹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위산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위산, 펩신 이런 위산들 있죠. 펩신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이 고양이나 개에 비해서 한 10배가 적어요. 산성 농도가.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완전하게 분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위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위산 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위산 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몸은 산소가 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겠죠.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이 가려움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또 피의 pH가, 혈액의 pH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서는 이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중탄산염을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중탄산염. 그래서 위산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사실 중탄산염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우리 위장에서 십이장에서 또 소장으로 내려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날고기를 먹었어요. 날고기를 먹으면 거기 세균도 많을 것이고, 센 것을 빨리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산성 농도를 올려야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균 드시고 좋은 것들 많이 드신다 하더라도 위에서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위에서 그냥 다 없어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면 위에서 산성 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때 산성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십이장으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갈 때 위산이 강한 상태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다른 표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중탄산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사실은요. 중탄산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기도 많이 먹는데 물까지 많이 안 마신다. 그럼 최악의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기, 지방의 밀도가 높은 음식들, 아니면 지방이 많은 음식들, 밀도는 작지만,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분해해야 되죠. 혹은 유화제 역할, 우리 몸에서 섞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슨 액일까요? 또 담즙입니다. 담즙. 그래서 이 담즙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담석이 생기는 거예요. 담석. 그리고 간이 병들게 됩니다. 담낭도 병들게 돼요. 자, 고기와 유제품 등 이제 동물성 지방이 췌장암에 관련이 있다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 국립보건소 산하기관인 국립암연구소는 음식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1995년대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50만 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무려 50% 이상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5명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 특별히 이 중에 소시지, 햄 이런 것들,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된 육류들 더 해롭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